자, 드디어 아이오닉 6N이 위장막을 벗었습니다. 디자인이 완전하게 공개가 됐는데요.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깔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컬러, 우리에게 익숙했던 퍼포먼스 블루라고 했던 그 컬러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컬러는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와서 보시면 굉장히 잘게 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신규 컬러입니다. 이렇게 은은한 조명을 받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직광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펄감이 아주 잔잔하고 많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느낌보다 훨씬 더 연보랏빛이 좀 도는 사뿐한 느낌의 이미지를 주는 컬러가 이번에 아이오닉 6N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기존의 이 5N이나 그 전에 쓰던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튀는 색이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얌전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는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는 아이오닉 6의 얼굴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스포티한 범퍼 가니쉬,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에어 커튼, 이런 부분들의 면적이 확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아이오닉 6에 비해서 팬더가 무려 3cm씩 옆으로 더 넓어졌습니다. 양쪽으로 합해서 총 60mm가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팬더를 넓히고 옵셋이 더 삐져나오고 넓은 타이어를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체를 구성하고 있는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5N하고도 그리고 기본형인 아이오닉 6하고도 다른 모양의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캐스터의 각도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순정 아이오닉 6에 비해서 이 앞타이어 중심점이 15mm 정도 앞쪽으로 전방 이동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진 형태가 됐는데, 이거는 캐스터가 더 누워진 만큼 운전대의 조작 복원력이라든지 돌리려고 할 때의 어떤 그 반응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실제 이 타이어가 땅에 닿는 컨택트 패치의 면적이 롤을 어느 정도 좀 줬을 때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변화들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차고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이 갭이 타이트하게 내려오면 더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최저지상고가 6N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제치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높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한다면 튜닝을 해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마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로어링 스프링과 서스펜션 세트가 N 퍼포먼스 파츠에서 또 따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꾸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휠의 옵셋도 넓어진 팬더만큼 약간 더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의 옵셋이 빵빵하게 꽉 찬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위쪽이 약간 마이너스 캠버가 전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이 상대적으로 더 휠 아치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빼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교체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측면부는 기존의 아이오닉 6의 디자인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 아래쪽 부분에 저 넓어져 있는 앞쪽 팬더와 그리고 이 부분, 이 원래 순정 도어 패널을 그대로 활용하다가 뒤쪽도 넓어진 팬더로 넘어오면서 과격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만 딱 보면 G바디 M3에 딱 뒷도어 있는 이 부분하고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뭔가 PPF로 감싸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 돌출된 전후륜을 이어주기 위한 사이드 스커트가 약간 더 바깥쪽으로 돌출되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살짝 이렇게 턱이 있어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약간 당근색? 처음에 붉은색으로 시작했다가 살짝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당근색 같은 이 컬러가 전후 캘리퍼에도 동일하게 도색이 돼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휠은 20인치로 단일 스펙으로 공급이 됩니다. 21인치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지만 기존의 이 5N의 소비자들이 21인치 타이어가 교체할 때 좀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떤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번에 6N은 20인치에 275mm의 P0 PG5 모델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휠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중간에 스포크를 또 다 뚫었거든요. 인치가 작아졌는데 이 색깔까지 검정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위에는 굉장히 채도가 높은 퍼포먼스 블루 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이 다 까맣다 보니까 바퀴가 좀 작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걸 밝은 색으로 도색을 한다던가 아예 여기를 퍼포먼스 블루로 칠해버리는 건 어떨까? 이상하려나? 아무튼 요거는 휠 도색을 밝은 톤으로 하면 오히려 좀 분위기가 더 잘 살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 뒤쪽에도 다시 이 넓어진 팬더 라인을 기존 이 테일 램프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근육으로 잡혀서 더 돌출되어 있는 턱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턱의 두께만큼 뒤쪽에 있는 가니쉬도 붙었는데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단차를 줬어요.
처음에 뭔가 이게 여기 딱 붙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오면서 약간 이렇게 상승하는 그 라인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로 이렇게 띄워놓고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요. RN22 우리 E 모델 롤링랩에서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뚫려서 뒷타이어가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양산형에서는 모양만 있고 실제로 에어홀이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부분은 요 스포일러가 위쪽으로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아래로 날개가 있고 이 사이로 기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죠. 이 아래쪽에는 기존의 6M보다 조금 더 길게 튀어나오는 덕테일이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유광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컬러감이 바뀝니다. 이쪽 위에는 무광으로 마감, 여기 아래는 유광으로 마감. 퍼포먼스 블루가 여기까지 다 채워도 예뻤겠다라는 느낌도 있고 납작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선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차가 더 좀 높아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뒤쪽 범퍼 형상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위에는 곡선으로 튀어나오고 아래는 약간 건담처럼 직선 형태로 해가지고 또 가니쉬를 만들어 놓고 해서 전투적인 분위기가 제법 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윙도 M 퍼포먼스 파츠에서 좀 더 우럼한 형태의 본격적인 윙이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윙은 다운포스를 위해서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다운포스를 마냥 늘린다고 하면 이 전기차의 특성상 저항이 늘어나면서 주행 반경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운포스를 많이 올리는 느낌의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받음각 같은 거 놓여져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공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와류 감소나 드래그를 저감하는 목표로 저는 디자인이 된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실내를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이 도어 스코프에 체커 무늬랑 N이 있죠. 모터스포츠 감성을 위해서 힘을 좀 들어가면서부터 주는 느낌입니다. 딱 앉자마자 반갑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5N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앉으면 확실히 좀 높은 차에 탔구나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6N은 같은 EGMP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EGMP가 기본적으로 SUV를 위해서 처음에 개발됐던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푹 내려앉는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클러스터랑 운전대 아래쪽으로 제 시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꼭 레이스카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힙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좀 반가운 요소입니다.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에도 몸이 아래쪽에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하너스를 하지 않아도 높은 G에서 받아낼 때의 몸이 느끼는 피로도는 굉장히 좀 낮았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예요. 이 가운데로 몰려 있었던 조작부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여기에 있죠. 굉장히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버튼들이 배치를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N모드, N 커스텀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 그리고 VGS 가상 기어 변속단으로 수동 8단을 변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동을 살짝 한번 걸어보면 확실히 이 가상 버추얼 사운드에 들리는 이 사운드도 한층 더 리얼함이 좀 강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종본은 아직은 아니래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튜닝을 해서 음색을 좀 바꿀지 이런 부분들은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은 이게 좀 이 엔진 사운드가 뒤쪽에서 더 강하게 들려요. 앞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미드십 엔진에서 오는 것처럼 머리 뒤쪽에서 느껴지는 이 사운드 음향감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더 스포티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아이들링에서 지금 달달 떠는 거 보여? 우리 진짜 고성능 차량들이 약간 호흡하는 것처럼 투닥투닥하는 그 위아래로 업다운의 이 느낌까지 살려놓은 거야. 누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냐고요. 이거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구현할 일이냐. 근데 진짜 이게 탈 때마다 정말 이걸 만든 사람들은 환자 중에 환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설정한 컬러대로 앰비언트가 쭉 들어오는데 VGS 가상 변속 시스템이 켜져 있고 엔진 사운드가 들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시프팅 타이밍이 기존에는 이 RPM 주변에서만 불이 5단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부터도 변속 시점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이렇게 옵니다. 이 RPM을 보지 않아도 트랙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시에서 뭔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이 느낌으로 언제 플러스 페달을 딱 당겨야 되는지 맛깔나는 그 타이밍을 딱 알 수 있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이 VGS의 2025년판 버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사운드 트랙을 하나 넣었다고 했거든요. 에볼루션은 이건 기존에 있었던 소리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은근히 좋아했었던 슈퍼소닉, 이거 말고 지금
비밀의 사운드가 하나 또 더 양산형 모델에는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양산형 모델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거는 이 수동 변속을 하는 VGS가 기존의 5N에서는 이걸 키면 다른 기능들이랑 연동이 좀 안 됐어요. 뭐 스프린트 인듀런스,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이러한 기능들하고 따로따로 좀 놀았거든요. 다른 기능을 키려면 이 VGS를 끄고 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 부서들이 다 다른 여러 부서들끼리 이거를 완전하게 통합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VGS를 켠 상태에서도 앞뒤 전후 구동력 배분을 바꿀 수 있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전후 토크 같은 거를 배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매뉴얼 모드로 변속을 하면서도 바꿀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가 처음에 차 드리프트 모션을 만드는 그 시작 부분에서의 슬라이드 성격, 활강을 이미 했을 때의 드리프트 앵글의 각도, 그리고 연기량 요거를 세부적으로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드리프트의 모션이 그동안의 다른 드리프트의 어떤 옵티마이저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은 ESC 단계를 뭐 몇 단계로 조정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차는 처음에 드리프트를 시작시키는 초기의 모션, 그리고 이미 드리프트가 들어간 다음에 차가 옆으로 날아가는 슬라이드 앵글량, 카운터량,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주면서 잡아야 되냐는 그 앵글량, 그리고 이미 그 양에서도 휠스핀 양을 얼마만큼 조절해서 연기 양을 조절할 거냐, 타이어를 더 쓰면서 화려하게 탈래, 타이어를 좀 아끼면서 오래 탈래 하는 거를 10단계 범위 안에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다니까요. 슈퍼카 브랜드들도 아직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드리프트 이 ESC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요번에 좀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원분 중에 전기차로 드리프트를 하고 싶은데 뭔가 드리프트가 잘 안 됐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 기능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걸 세분화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차의 제어를 예민하게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 기능을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좀 이 정도로 해서 새롭게 디자인이 공개된 아이오닉 6N의 외관과 내부 디자인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차량 이제 빨리 일반 도로 위에서 달려보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